네. 자, 이어서 3번 문제는 어떤 문제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회 PAT급 27회의 3번 문제. 자료는 보통예금 거래 내역으로 주어졌고요. 보통예금 거래 내역은 2019년 5월 10일 날 퇴직연금에 1,800만 원을 불입했군요.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5월분 퇴직연금 공장 직원에 대한 게 1,000만 원, 본사 사무직에 대한 게 800만 원을 이체하여 납입하였다. 단 회사는 미래에셋, 요거 거래처로 입력해야 될 것 같고요. 확정기여형의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퇴직연금에는 확정기여형이 하나 있고 확정급여형이 하나 있었는데, 확정기여형은 비용 처리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죠. 예, 불이백을 전부 비용 처리하죠. 그 다음에 반대로 확정급여형은 불이백을 전부 자산으로 처리하더라. 그 자산의 계정 과목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하죠. 근데 여기는 기여형이니까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비용이 두 개로 분리된다는 거예요. 공장 직원 거는 퇴직급여를 500번대 코드로, 본사 사무직 800만 원은 퇴직급여인데 800번대 코드로 나누어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변 대변으로 나누어서 입력해야 되겠죠. 자, 날짜는 며칠입니까? 5월 10일. 네. 5월 10일자. 차변의 퇴직급여 508번 쓰네요. 그것이 1,000만 원. 또 차변의 퇴직급여인데 800번대. 보니까 806번을 쓰네요. 800번대 퇴직급여는 806 꼭 분리해서 하셔야 됩니다. 제조업은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대변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나요? 네, 그래서 보통예금 103번 국민은행으로 거래처 걸어주고 1,800만 원 이렇게 하신다. 자,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했다. 견적서가 하나 있고요. 그 밑에 보통예금 거래 내역이 또 하나 있고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금보창호 주식회사의 사무동 증축공사 견적을 받고 계약금 공급가액의 10%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예,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계약금을 이체시킨 겁니다. 선급금이죠. 계약금을 주면 선급금. 5월 15일 날 1,500만 원이 여기 1억 5천에 10% 1,500만 원입니다. 네, 그래서 계약금을 주었다 하면은 차변에 선급금이라는 자산 처리하는 거. 그런데 이게 선급금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알아야 되겠네요. 왜냐하니까 이게 사무동이라는 게 사무실 건물입니다. 증축공사 하면은 이게 건설 중인 자산이에요. 건설 중인 자산으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건설 중인 자산. 사무동의 증축공사예요. 공사대금입니다. 공사대금. 여러분, 공사대금은 증축이 완공될 때까지 모든 비용을 건설 중인 자산으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네, 선급금 틀릴 뻔했습니다. 네. 자, 5월 15일 건설 중인 자산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5월 15일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214번이에요. 이거 거래처는 지나가시고 적유도 지나가고 금액이 얼마냐? 그러니까 1,500만 원이죠.
계약금 1,500만 원. 그리고 대변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죠. 그래서 보통예금 국민은행이 되겠습니다. 네. 자, 선급금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재고자산의 거래 시에 이런 계약금을 주는 것이고, 이거는 지금 공사대금이었어요. 공사대금에 대한 계약금은 이 건설이 끝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하는 자산 계정으로 처리해야 된다. 요거 잘못하면 틀릴 수 있는 그런 문제였네요. 그래서 이 TAT 2급의 이 전표 문제는 우리가 좀 차분하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증축공사. 공사라는 걸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다음 662페이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 거래로 문제가 나왔는데, 일반 거래 문제 중에서도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건도 하나 있었죠. 이런 것이 섞여 나온다 하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고, 다음에 문제 2번 부가가치세 문제 25점 배점입니다. FAT 1급에서도 부가가치세는 24점으로 배점됐었죠. TAT 2급도 역시 부가가치세가 25점 비슷합니다. 자, 1번 과세매출 자료의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이 문제는 FAT 1급에서의 1번 문제와 똑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설명. 주식회사 한상기업의 주거래은행에서 발급한 구매 확인서에 의해 영세율이구나. 구매 확인서에 의한 거래예요. 구매 확인서에 의해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이며 대금은 전액 6월 말일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이다.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하시오. 복수거래를 이용할 것.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하여 발급 전송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과 전송일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FAT 1급에서의 첫 부가가치세 첫 문제하고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자, 5월 20일 메인 매출 전표에 이렇게 입력합니다. 5월 20일 11번 11번이 아니라 영세죠. 여기 12번. 이건 영세 매출. FAT 1급에서는 영세 매출은 안 나와요. 거의 다 첫 번째 문제가 11번 과세 매출로 나오고 있었죠. 이거는 영세율이었어요. 자, 복수거래 단추 눌러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입력하는 거죠. 이 미향 황도. 미향이 50개에 80만 원. 황토가 800개에 55,000원. 그리고 확인 눌러서 합계 금액이 8,400만 원으로 일치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거래처는 누구냐? 공급받는 자 한상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우리가 발행을 해야 될 때는 0번을 눌러야 되죠. 전송까지 발행 전송을 해야 되니까. 자, 분계는 외상분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상분계 하면은 외상 매출금이 되겠고, 차변에 대변에는 제품 매출. 우리가 제품을 판매한 거 맞죠? 그래서 제품을 공급했으니까 제품 매출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전체 메뉴에 가가지고 부가가치세 2박스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라는 메뉴에 가셔야 되고, 여기도 날짜를 5월 20일로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미전송된 건이 나타날 것이고, 체크박스에 체크를 한 다음에 전자발행 확인 발행을 눌러주시고,
또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클릭을 해서 로그인 누른 다음에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 조회, 그런 다음에 발행 한번 누르고 확인 눌러서 전송 마무리 하신다. 닫고 이거 닫은 다음에 여기 위에서 조회를 눌러봤을 때 전자세금란에 전자 발행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가가치세 문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4점짜리가 나오는데 FAT 1급에서는 매입으로 주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발급 받았다, 그걸 그대로 입력만 하는 건데 TAT 2급부터는 우리가 실제로 발행하는 것으로 문제가 나온다. 주로 매출 쪽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라는 거니까 매출이죠.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5월 23일 날 주식회사 한국콜마에 제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였다. 요게 지금 그거예요. 위에 있는 세금계산서가. 그런데 5월 28일 상호 협의에 따라 이미 납품한 품목의 납품 단가를 10% 할인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 10% 할인하면 단가가 할인되면 공급가액이 조정된 거죠. 자, 평가 문제. 수정 사유를 선택하여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시오. 외상대금 및 제품 매출에서 음수로 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 입력 및 전송 일자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에 전송까지 하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려면은 원래 있었던 5월 23일 전표를 검색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에 5월 23일 거를 보시면 천연 보습제, 네, 단가가 3만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10% 제품 단가를 10% 할인이었죠. 납품 단가를 10% 할인하기로 결정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체크를 한 다음에 앞에 체크를 한 다음에 위에서 수정 세금계산서를 클릭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수정 사유 6가지가 조회가 되는데 여기 목록을 눌러서 한번 기재사항 착오인지 공급가액 변동인지 환입인지 계약의 해제인지 내국 신용장 사후 개설인지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까 자료 설명에서 단가를 할인해 줬다 했습니다. 그러면 단가 할인으로 인해서 공급가액이 변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2번을 선택해라. 공급가액 변동 사유라는 것을 선택을 잘 해야 될 것이고 밑에서 확인을 누르면 이와 같은 발행창이 나오는데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먼저 날짜부터 어떻게 발행할, 작성 날짜를 언제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원래 날짜인 5월 23일로 해야 될지 합의를 한 날짜로 해야 될지 잘 모를 것이다. 그러면 밑에 참고사항을 눌러서 우리가 선택한 공급가액 변동이라는 구분에 이 부분을 봐라 됩니다. 공급가액 변동은 작성일자를 변동사유 발생일로 작성일자를 발행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확인하셨으면 닫기 누르고 여기 23일을 고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발생한 날이 며칠이에요? 28일이죠? 28일 날로 고쳐서, 자, 품명은 엔터로 그대로 복사하고 수량은 50을 입력해야 될 것이고, 자, 단가를 10% 할인해 보세요. 자, 3만원에서 10%면 3,000원이죠? 예, 뭐 암산으로 충분히 되죠? 27,000원. 이게 10% 할인한 가격 단가 맞죠? 엔터 쳐줘. 가만히 있어봐. 마이너스를, 죄송합니다. 이거 이렇게 넣으면 안 되죠. 지금 이중으로 발급되는 거죠. 자, 여기를 단가를 말이죠. 3,000원씩 빼줘야 되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수량을 마이너스 50으로 넣어야 돼요. 수량을 마이너스 50, 단가는 3,000원. 뭐 반대로 해도 좋아요. 수량을 50으로 하고 단가를 마이너스 3,000원으로 해도 그게 그겁니다. 그러면 공급가액에 15만 원 마이너스가 나오면 돼요. 그렇죠? 뭐 이왕이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수량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니까 수량은 그대로 하고 단가에서 마이너스 3,000원을 빼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제에서 만약에 15만 원을 할인해 주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수량 단가를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공급가액에서 마이너스 15만 원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자료 설명해 보니까 단가에서 10% 할인해 주기로 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넣어주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엔 수량 단가 무시하고 마이너스 15만 원 공급가액만 넣어도 틀렸다고 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완벽할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밑에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수정세금계약서 한 건이 입력되었고 이걸 그냥 지나갈 게 아니라 23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며칠? 28일로 조회를 해요. 28일 날 조회해가지고 분계가 제대로 됐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분계를 보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에서 마이너스 일어났고 부가세 애수금에서도 15,000원 빠졌고 제품 매출에서도 15만 원이 마이너스가 일어났는지 예, 확인해야 된다. 이거. 확인됐죠?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발행하러 갑니다. 전체 메뉴 가가지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에 가서 날짜를 5월 28일로 조회를 합니다. 그리고 체크해 주시고 전자발행 누르고 늘 했던 대로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송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닫고 여기 와서 조회를 눌러가지고 여기 전자발행 뜨는지 마무리로 확인하시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문제 두 번째 문제까지 우리 해봤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왔는가 볼까요?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점수가 커요. 8점. 8점짜리입니다. 자료 1번 보세요. 자, 공급가액이 제품 내역으로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과세분, 면세분. 이게 나오는 게 안분계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자, 2기 예정신고 기간에 총 매출액과 면세분과 과세분의 매출액으로 안분계산해야 되죠. 네, 한번 내용을 잘 보겠습니다. 자료 2번 원재료 매입 금액 중 안분계산 내역. 자료 설명을 보면 본 문제에 하나요. 도무산업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자료 1은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내역이다. 자료 2는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원재료 매입자료이다. 평가문제 1번 2의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2라는 건 뭐예요? 요거를 입력하라. 원재료. 그리고 가로 열고 유형 선택에 51번 과세 매입으로 선택하고 전자 입력으로 처리할 것. 우리는 연습을 뭘로 했었어요? 우리 앞에서 연습할 때 불공으로 하고 나중에 안분 계산했죠? 이번에는 51번 과세 매입으로 하고 안분 계산을 하라는 그런 것 같아요. 자, 일단 1번부터 먼저 하고 2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8월 6일자 매입 매출 전표에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8월 6일자 유형은 51번 과세 유형으로 하라고 딱 찍어줬으니까 그대로 해야 돼요. 51번 과세 매입으로 해라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품명은 세금계산서를 보고 세금계산서가 어디 있죠? 프로폴리스 프로폴리스 수량 단가 그대로 입력합니다. 100개에 645000. 그 다음에 거래처는 어디죠? 청호 유통. 자, 전자세금계산서가 맞죠? 그러면 1번 전자 입력하시고, 자료에 밑에 보니까 전부 외상이란 말이죠. 외상이면은 우리가 뭘 구입했느냐 하면은 원재료를 구입한 거니까 외상분계로 하면 되죠. 그래서 분계는 2번 외상분계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대변의 외상미입금 70950, 차별의 부가세 대급금, 그리고 원재료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다음에 2번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과세 매입으로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했고, 2번은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의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내역을 작성을 하고 제2기 예정신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단 자료 1과 자료 2에서 주어진 공급가액으로 계산하기로 한다. 네, 그러니까 실제 매출로 하지 말고 여기 있는 자료를 가지고 뭘 작성해라?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해당되는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를 작성하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부속 서류 어디에 있습니까?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부가가치세 1번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 어디 있습니까? 네, 여기 중간쯤에 있죠? 여기 클릭하셔서 7월부터 9월로 입력을 하시고 넘어와 보면 공통매입세액 안분 내역에 아무것도 없어요. 왜 없느냐? 불러오기를 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급가액만 나와 있죠. 공급가액만.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돼요. 불공으로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입력된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51번 과세 매입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자, 불러오기 아까 하셨으면 계산식이 공급가액 기준으로 돼 있을 거고요. 여기다 과세 면세 사업 공통 매입세액을 여기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얼마였죠? 아까 6,450만 원이었죠? 여기다가 64500 플러스. 그러면 세액이 645만 원이었죠? 645만 원 맞았고, 총 공급가액 등을 이거를 여기서 불러온 자료를 쓰지 말고 아까 문제에서 보면은 자료를 이용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이용할 때 우리 자료 1과 자료 2에 주어진 공급가액을 사용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료 1에 있는 이 합계 금액 2억 4,600만 원을 여기다가 입력을 한다 이겁니다. 2억 4,600만 원을 어디다가 입력을 하느냐? 여기다가 2억 4,600만 원. 그 다음에 13번에는 면세 공급가액 등이죠. 그래서 면세 공급가액을 어디다 이 금액을 면세분 4,920만 원 있죠. 이 금액을 여기에 13번에 입력한다 이겁니다. 4,920만. 그러면은 14번에 불공제 매입세액이 129만 원으로 계산이 되면 이 숫자를 우리가 시험지에다가 메모를 해놔야 돼요.
불공제 매입세액이 129만 원이 있기 때문에 이 129만 원은 조금 전에 우리가 과세 매입으로 하는 바람에 부가세 대급금이 645만 원이 되었잖아요. 이 중에서 빼줘야 돼. 무엇을? 요 129만 원을.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에서 129만 원을 차감해주는 회계 처리를 하라는 게 몇 번 문제냐? 여기 수행의 세 번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에 대한 회계 처리를 9월 30일자로 해주어라 라는 게 일반 전표에다가 회계 처리를 해라 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걸 저장을 해둬야 되겠죠. 지금 이거 안분 계산한 거는 위에서 저장 단추 눌러서 저장을 해두어야 채점이 될 것이고, 닫은 다음에 뭐 굳이 안 닫아도 됩니다. 그거 열어놓고 그 아까 그 메모 한 걸 이용해 주세요. 그래서 일반 전표에 가셔가지고 일반 전표에 가서 9월 30일자 부가세 대급금을 대변에 적어요.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자산 감소. 아까 얼마였죠? 공제받지 못할 것이 129만 원이었죠? 예, 129만 원. 입력하시고 차변. 이것을 그만큼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아까 우리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129만 원이 부가세 대급금에서 빠지면 그게 원재료로 가야 돼요. 원재료로. 그렇죠?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하고 원재료만 있었잖아요. 부가세 대급금에서 빠지는 것은 원재료로 가야 된다. 그래서 차변은 원재료가 됩니다. 원재료 153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3번 원재료 하셔가지고 129만 원. 이건 자산 증가, 부가세 대급금 대변은 자산 감소인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9월 30일자 일반 전표에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라라는 문제는 사실 안 나왔어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여기 있구나.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반영하세요 이랬네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2번 문제를 매입세 불공제 내용만 작성하는 걸로 알았는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도 작성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빠뜨리면 감점이 되겠군요.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실행해가지고 조회한 다음에 저장해주면 됩니다. 7월부터 9월로 조회를 해두세요. 그리고 나서 작성이 완료되면 위에서 저장 눌러놔야 이것이 채점에 반영이 되고요. 우리가 불공제 매입세액 이거는 이건 뭐 부가세 대급금에서 빠진 거니까 이제 여기에서 매입세액에서 빠져나간 것이 되겠습니다. 부가세 대급금이 72344 공제 받지 못할 여기에 나와 있죠. 공제 받지 못할 매입세액 이 부분에 우리가 입력한 것이 반영이 되어 있죠. 안분으로 해서 공급가액 1290에 세액 129만 원 공제 받지 못할 매입세액 이쪽에 반영이 된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저장하셨으면 닫아줘야 된다 이거죠. 이게 점수가 배점이 굉장히 커요. 우리가 하는 일이 지금 많았잖아요. 그래서 8점짜리 부가가치세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문제도 부가가치세 문제인데 9점짜리가 되겠습니다. 9점짜리. 그러니까 이게 자료도 3개, 자료가 3개가 주어졌어요. 자,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문제인데요. 자료 1번을 보면은 부동산 임대 계약 내역입니다. 사무실과
주택. 네. 두 개의 건이 있고요. 비고를 보니까 월세 금액은 매월 말일에 지불키로 하되 만약 기일 내에 지불치 못할 시에는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함. 계좌번호 뭐 이렇게 있고. 네. 우리 회사가 지금 부동산 임대업도 겸한다고 그랬죠. 자, 부동산 임대에 대하여 발행한 전자세금 계산서 하나 있고 6월 1일자 400만 원 받았네요. 부가세 포함해서 440. 자료 3번은 주택 임대료에 대하여 발행한 전자세금 계산서 200만 원 주택 임대료. 위에 거는 사무실 임대료. 6월 1일 날 밑에 거는 주택 임대료 200만 원. 자, 자료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료 1은 KJ 상사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 건물이 복합 건물인가 봐요. 그래서 겸용주택인데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계약을 체결한 내용. 자료 2와 3은 6월 임대료에 대하여 전자세금 계산서와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내역이다. 간주 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그래서 임대인이 우리 회사죠. 그래서 간주 임대료를 우리 회사가 부담하면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 우리 앞에서 한번 해본 적 있죠? 그런데 하나는 계산서고 하나는 세금 계산서였네요. 보니까 주택 임대는 우리가 비과세. 그래서 면세. 그래서 계산서를 발행했고 상가를 임대하는 것은 과세.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평가 문제 1번부터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1번 6월 임대료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처리한다. 자, 6월 임대료 위에 계산서와 세금 계산서 건 요거를 일단 메인 매출 전표에 먼저 입력을 해 놓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6월 1일자를 가셔서 6월 1일 날 처음에 사무실 임대료에 대한 것은 11번 과세 매출 품명에다가 사무실 임대료 수량단가 없을 것이고 공급가액은 400만원 그리고 거래처는 어디였죠? KJ 상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므로 전자입력. 분계는 대금관계는 그 세금계산서의 하단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네, 외상이면 우리가 무엇으로 외상분계를 해야 될까요? 혼합분계해야 될까요? 한번 이거 부동산 임대업으로 하니까 외상분계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외상분계. 그러면 외상매출금 440만원 부동산 임대업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을 외상으로 하면 외상매출금 맞아요. 그리고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40만원에 이거 제품 매출이 아니죠. 임대로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임대 개념 과목을 임대로 검색을 해보시면 임대료 수입이라고 하는 개념 과목이 있습니다. 왜 904번이 아니냐면은 우리 이 동우실업은 우리가 아까 시작할 때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하는 기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904번 임대료라는 것은 부동산 임대업 사업을 안 하면은 영업의 수익이지만 우리 회사는 지금 부동산 임대업도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업의 수익이 아닌 영업수익 코드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411번이라는 거.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FAT 1급 시험 볼 때는 주로 부동산 임대업으로 시험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영업의 수익인 임대료로 잡죠. 근데 TAT 2급에서 지금 아까 이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하기 때문에 영업수익으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411번. 그리고 외상매출금도 이때 쓸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예, 영업의 수익으로 잡았을 때는 이거 외상매출금이 아니라 혼합분계로 해서 미수금으로 해야죠. 자, 임대료 수익. 예, 제 숫자가 제 건 바뀌어버렸네. 400이 돼야죠. 400. 자, 그러면 한 건은 됐고, 그 다음에 계산서 건을 또 해야 되죠. 그래서 같은 날 6월 1일 같은 날이죠. 밑에다가 13번 면세 매출 13번 면세 매출 하시고 품명에는 예, 거기 주택 임대료라고 돼 있죠. 주택 임대료 수량 단가 없을 것이고 공급가액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는 똑같아요. 1006번. 자, 계산서가 전자 계산서죠. 그러면 1번 전자 입력으로 해 주셔야 되고. 자, 분계는 이거는 계산서 밑에가 어떻게 돼 있었어요? 계산서 밑에가 이것도 역시 외상이죠. 예, 이것도 역시 외상이다. 그러면은 분계를 혼합으로 해도 되고 이것을 외상으로 해도 된다. 근데 우리 외상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이 200이요. 대변의 제품 매출을 역시 임대로 해가지고 임대료 수입 411번으로 바꿔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제는 이렇게 해결됐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평가 문제가 뭐가 있었냐. 이게 있어요.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에 대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해야 돼요. 적용 이자율은 1.8%를 적용해서 부동산 임대 과세분에 한해서만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한다 그랬으니까 사무실에 대해서만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해라. 예, 주택 면세 분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말으라는 얘기죠. 예. 그래 가지고 작성을 하고 나서 간주 임대료에 대한 세액을 6월 30일자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도 해라. 예. 간주 임대료에 대한 거. 예. 그래서 간주 임대료는 증빙이 없기 때문에 14번 건별로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2번과 3번을 하고 그 다음에 4번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를 보고 입력해야 되냐면 이거를 보고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6천만 원에 대한 것만 과세분에 대한 것만 가지고 계산을 해라. 자, 그러면 어느 메뉴로 가느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부가가치세 1번 박스에 있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열어서 기간은 7월부터 9월로 맞죠? 7월부터 9월? 아닌가? 지금 이게 며칠 거래죠? 6월 거래입니다. 그러면 4월부터 6월이죠. 앞에 문제하고 제가 헷갈렸어요. 예. 자, 기간을 4월부터 6월로 일기 확정 6월로 해주시고, 자, 상호는 KJ 그 자료를 보시고 입력합니다. 주식회사 KJ 상사죠. 주식회사 KJ 상사가 되겠고, 층수 나와 있나요? 비고에 층수 어디 한번 볼까요? 몇 층? 아, 여기 초재지에 1층 입력하시고, 호수가 없군요. 네, 그냥 1층만 되어 있습니다. 호수는 비워놓고 동수도 없습니다. 동수는 지금 주소를 어딘가 넣어야 되는데
동수가 여기 보니까 이 주소를 넣어야 될 것 같아. 소재지를 여기 동에다가 소재지를 다 입력을 해주세요. 그래서 대전구 대청로 1301 133의 1층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면적 같은 거 이제 입력을 해야 되죠. 자, 엔터 치고 옆에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계좌번호 있고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네요.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면적을 입력해야 되겠네요. 주어진 자료가 없으니까 면적이 얼마죠? 사무실이 208 여기다 입력하시고 용도는 사무실이죠. 사무실 임대기간은 나와 있죠. 2019년 6월 1일부터 24개월이니까 여기다가 2019-0601부터 자 2020년 2021년 2021-05-30까지죠. 그래야 24개월 맞죠? 5월달이 31일까지 있나요? 31일. 달력을 꺼내서 봐야 돼. 더블 클릭해서 달력을 꺼내서 봐야 큰 달 작은 달 잘 관리하기. 물음표 단추 눌러서 31일 적용. 자, 보증금이 얼마예요? 보증금이 6천만 원이죠. 과세에 대한 것만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6천만 원만 입니다. 월세는 얼마예요? 400이죠? 400만 원 입력하시고. 관리비 있었나요? 관리비 이 얘기가 없었습니다. 이자율이 몇 %였어요? 네, 1.8%. 그러면은 우리 아까 자료 설명에서 나왔었나요? 네. 적용 이자율 1.8%. 자, 그러면 위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틀립니다. 그러면 이자율 여기 클릭을 해서 여기다가 1.8 그리고 적용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대 수익 금액에 대한 간주 임대료 요 보증금 이자 해가지고 88767이 나와요. 이거를 시험지에다 메모해야 돼요. 88767. 이걸 메모해서 이것을 공급가액으로 해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는 것까지 해야 되죠.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에 가겠습니다. 날짜는 과세기간 종료일, 즉 6월 30일자로 입력합니다. 6월 30일이고 유형은 이거 아무런 증빙이 없기 때문에 14번 건별 매출로 하시고 품명에는 간주 임대료라고 쓰고 수량단가 없으니까 지나가고 아까 그 금액을 여기다가 그런데 이 금액을 입력하면은 또 쪼개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기로 88767 곱하기 1.1 해봅니다. 그러면 97643 97643 이걸 입력하면은 공급가액에 88767이 딱 들어갑니다. 간주임대료에다가 곱하기 1.1 해줘가지고 공급가액을 입력하면 97643을 입력하면 공급가액이 88767로 부가가치세하고 구분이 돼요. 우리 카드 매출 입력했을 때 공급 대가 입력하는 방식인데
공급가액을 가지고 공급대가를 구하려면 곱하기 1.1 하시면 돼요. 자, 거래처는 있을 수가 없죠. 증빙도 없으니까 지나가고, 전자세금난도 그냥 지나가고, 분계는 혼합분계로밖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 8,876원을 우리 회사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부담할 때는 세금과 공가로 해야 된다. 세금과 공가. 그러면 이것이 제조 활동이냐? 아니다. 예, 사무실, 그러니까 판매관리비 817번 세금과 공가로 선택을 해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817번. 그런데 금액을 이대로 두면 안 되죠. 그리고 세금과 공가가 대변이 아니라 차변으로 하고 금액은 요 세액으로 고쳐야 돼요. 8876. 그리고 탭키 눌러서 혹시 차변 대변 합계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없는지 보셔야 됩니다. 네. 자, 9점짜리 문제 아주 복잡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디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간주 임대료에 대한 세액을 6월 30일자 메인 매출 전표에 건별로 우리가 처리했어요. 마지막으로 4번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그럼 작성해야 되죠. 자, 어디로 가느냐? 전체 메뉴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클릭하고 4월부터 6월로 조회를 하고 작성이 되면 저장하셔라 이겁니다. 네, 작성이 되면 저장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9점짜리 문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났죠? 그래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27회에 결산 문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